네,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순서인데요. 자, 어쨌든 경제, 저희 제작진이 선정한 이번 주 경제 핫 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보시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5가지 주요 경제 핫 이슈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자, 아메리칸 드림, 김 부장의 눈물, 잭팟, 신규 고속도로 개통, 통신 보안 이렇게 키워드로 5가지를 먼저 보여드렸는데요.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메리칸 드림 큰 화면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시민권 7년 만의 기적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맘단이 뉴욕시장 당선됐는데요. 대단합니다. 제가 이 뉴스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맘다니 시장의 당선 인터뷰 영상 보시겠습니다. Last night, we made history. I'm so proud to be standing here today as the mayor-elect of the greatest city in the world. Over 2 million New Yorkers cast their ballots. Whether they were the more than million who supported this campaign or the others who supported someone else, or whether they felt too disappointed by the political process to participate at all, I will work every day to honor the trust that I now hold. The poetry of campaigning may have come to a close last night at 9, but the beautiful prose of governing has only just begun. The hard work of improving New Yorkers' lives starts now. We will cast a wide net. We will speak to the organizers on the front lines of the fight to improve our city, government veterans with proven track records, policy experts from around the country and the world, and working people who know better than anyone what their neighborhoods need. 네, 이번 주 뉴욕 시장에 당선된 맘다니 시장의 인터뷰 당선 소감 들으셨는데 30대 미국 시민권 취득한 지 7년 만에 그것도 민주당 이제 뉴욕시 의원 출신인데 자, 첫 무슬림 뉴욕 시장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또 반박하는 내용을 얘기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If you want to see what congressional Democrats wish to do to America, just look at the result of yesterday's election in New York, where their party installed a communist as the mayor of the largest city in the nation. Remember, I've said we will never have a socialist elected to any post in our country. I used to say that, and I was right. We skipped socialist and we put in a communist instead. That didn't work out too well. But as I've warned for many years, our opponents are hell-bent on turning America into a communist Cuba or socialist Venezuela, and you see what happened to those places. For generations, Miami has been a hate. South America, what's going on? You know, I'm not going to, we have a G20 meeting. 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로 얘기하면서 약간 평가절하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소식 이동재 캐스터가 전해주실까요? 네, 시민권을 취득한 지 7년 된 인도계 무슬림 30대 밀레니엄 뉴욕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네. 뭔가 되게 어색한 단어들이 조합된 느낌이 드는데요. 현지 시간 4일 열린 이번 뉴욕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의 조란 맘디니가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전 뉴욕 주지사인 앤드루 쿠오모를 꺾고 당선에 성공했는데요. 사실 지난 6월에 이뤄진 예비선거, 우리식으로는 이제 당내 경선이죠. 당내 경선에서 이미 앤드루 쿠오모를 꺾고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며 대이변을 일으켰습니다. 맘다니는 뉴욕시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이라든지 최저임금 인상, 무상 버스, 무상 교육 확대 등 뉴욕 시민들의 생활 형편을 중점으로 공약을 걸면서 진보 세력을 대표하는 아이콘이 됐습니다. 또 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유층에게는 증세를 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는데요. 공화당과 재계 쪽에서는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강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주류 세력인 중도파 내에서도 정책이 너무 급진적이라며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내내 반맘다니 단일을 공건하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는 대놓고 100% 공산주의자다. 또 심지어는 불법 이민자라 체포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동이 오히려 맘다니의 당선을 확실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뉴욕시가 민주당 성향을 띠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이 트럼프에 대한 반발 심리로 더욱 결집하게 되면서 이번 승리를 가져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이거 미국 소식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 마침 또 우리 휴스턴 총영사 역임하신 우리 정영호 대표님 나오셔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평가 좀 한번 해주시죠. 이번 뉴욕 시장 결과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한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또 그렇고 게다가 또 미국 국내 문제인데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제 30대의 미국 시민권 된지 7년 된 그러한 분이 시장이 되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이제 온건 중도 좌파의 성향의 후보들이 당선이 됐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일종의 극좌파의 그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맘단위가 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앵커가 설명했듯이 우선 트럼프에 대한 반발 심리가 크게 표심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그 트럼프의 반발 심리라는 것은 이제 관세 문제라든가 또 불법 이민 단속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유권자의 마음을 이제 자극을 한 부분이 있고요.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트럼프와 공화당은 내년에 있을 미국의 중간 선거에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공화당의 우위를 끌고 가려면은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건데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맘단위의 그 공약 사항들 제가 이제 뉴욕 뉴저지에도 오래 살았거든요. 영주권자로서 네. 지금 공약 사항이 대부분이 시 재정을 압박하는 네. 그러한 공약 사항들이라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잘 이행이 될지 일단은 지켜봐야 할 문제이고 이 부분에서 뉴욕시가 재정 압박을 받고 미 연방 정부처럼 셧다운의 상황까지 온다 그러면은 그때 유권자의 판단은 또 달라지지 않겠나.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당선에 대해서 이제 지켜볼 일이다. 앞으로의 결과 이제 진행되는 상황들을 이제 지켜보면서 시민들의 또 평가 의견을 유심히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김 부장의 눈물 키워드 나왔는데요. 자세하게 화면에 나왔네요. 자, 서울자가 대기업 김 부장의 눈물. 자, 2030은 부글부글하다 그러는데 이 어떤 내용인지 대략 이제 짐작이 갑니다. 이번 주에 정부에서 또 정년 연장까지 또 이제 발표한 상황인데 그 복합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지영 캐스터가 좀 자세히 전해주겠습니까? 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죠. 앞서서도 네. 이야기해 주셨지만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입니다. 네. 이 드라마가 화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단순히 재밌어서만은 아닌 것 같고요. 직장인들, 특히나 X세대의 공감을 크게 얻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생성형 AI 등이 도입이 되면서 기업 환경이 크게 변했고요. 이에 따라서 희망퇴직 연령 등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40대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네.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2030 세대에게는 이 김 부장 일이 남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40대가 오히려 질투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이 만 50세 정년 연장을 65세까지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걸 연내 통과시키겠다라는 것을 공언을 좀 했습니다. 이미 직장인이라면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겠지만 사실 이제 취업을 앞둔 청년층이라면 악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졌고요. 또 AI 도입이 되면서 청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중장년층의 정년도 연장이 되면은 청년층의 일자리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을 하면서 실제로 이런 정책들이 좀 불가피하겠지만 2030을 위한 대책은 좀 적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상황이고요. 주니어의 종말이다, 영포티만 천국행이다 이런 단어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직장에 계신 40, 또 50까지 상당히 이제 퇴직 압박을 받는 연령층인데 정년 연장을 한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반기는 측면도 있지만 네. 반대로 이제 2030은 약간 서운한 그런 감정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 김지영 캐스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아무래도 이제 청년층에 가깝다 보니까 지금 40대 정년은 늘어나고 네. 그런데 일자리는 줄어든다라고 네. 하면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도 네. 당연히 있더라고요. 네. 이동재 캐스터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명히 2030도 서운한 면이 있을 거고 다 같이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세대 갈등이라기보다는 위도 힘들고 아래도 힘들고 이렇게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 서로가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고 창업도 활성화되고 이제 경제도 성장해서 2030 일자리도 생기고 4050도 뭐 오래 직장 다니면서 계속 경제를 축적하고 또 국민연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합리적인 해법이 계속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잭팟이라는 키워드로 앞서 보여드렸는데요. 자세하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민연금이 고갈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자,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한국 주식에서도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자, 관련한 소식 이동재 캐스터가 전해주실까요? 네, 국민연금이 올해 3분기 미국 증시에서만 18조가 넘는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M7 종목들 위주로 투자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엔비디아의 경우 3분기 내에서만 25%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연금 공시에 따르면요,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의 전체 수익률이 8.2%로 전해졌는데요. 이게 코스피 4천을 기준으로 하면 무려 200조가 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수익률이 60%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미국 증시에다가 국내 증시에 격포제가 더해지면서 굉장히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으로 전해진 거죠. 네. 거기다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에 0.87% 손해를 본 것과 비교하면 더욱 극적으로 느껴지게 되는데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이 200조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면서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가입자 납부액인 약 62조 원의 3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보험료 수입이 아니라 기금 운용을 통해 벌어들인 자산이 연금 재정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올리다 보니 국민연금이 지분율 10% 이상을 보유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공단 내부 규정에 따라 6개월 전 기준으로 10% 이상 보유한 종목들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종목들 오늘 종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 같은 경우는 3월 말 기준으로 이제 국민연금이 지분이 14% 이상 가지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코스맥스, 그리고 HD 현대산업개발, 삼성증권, 키움증권,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맥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우리 지수가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3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부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스페타시스는 3배 이상, 키움증권도 3배 이상, 삼성증권은 2배 이상 오른 모습인데요.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보이다 보니 요즘에는 이제 국민연금 ETF가 필요하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주식시장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이제 주식시장 계속 성장하고 경제도 성장하고 국민연금 수익률도 계속 잘 쭉쭉 올라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규 고속도로 개통 이렇게 키워드로 보여드렸는데요. 네. 자, AI 시대는 AI 고속도로가 신규 개통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소식 김주영 캐스터가 전해주실까요? 네, 지난 4일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을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 산업화 고속도로,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보화 고속도로를 잇는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최근에 주가 지수가 4,000선을 돌파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I 대전환 시대 또 이 경제 질서, 무역 질서가 좀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처한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속하게 AI 대전환에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 대비해서 3배 정도의 예산을 증가시켰습니다. 약 10조 1천억 원 정도 편성을 했고요. 또 자동차나 로봇 같은 산업에도 5년간 6조 원을 투입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부고속도로 개통으로 한국 경제 대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는데요. 자, 이번 정부에서 예산만 쓰지 말고 이 예산을 잘 활용해서 AI 고속도로를 통해 한국 경제 또 대도약의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자,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중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통신 보안 키워드의 핵심 내용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 상무부와 비자 한라인도 하고 지난주 저희 한미 정상회담 통해서 관세 협상 타결 지었는데 구체적인 이제 팩트 시트가 곧 완성돼서 나올 예정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기 위해 우리 정영우 K 미드사우스 넥서스 대표 모셨는데요. 자, 직전 휴스턴 총영사도 역임하셔서 한미 관계에 또 가장 정통하신 분이십니다. 자, 먼저 경주 에이펙 통해서 뭐 한미 회담, 한중 회담, 또 미중 정상회담까지 아주 숨가쁘게 지난주 돌아갔는데요. 우리 영사님께서 또 어떻게 보셨는지 좀 평가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지난 한 주간의 에이펙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이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이 정부의 비전을 국제화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큰 소득을 얻었는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되었는데, 특별히 이제 이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미중 관계 개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 추진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불투명한 상황에 접어든 이때에 세계 경제 양대축이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은 그야말로 글로벌 경제의 미래를 더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어 왔는데,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완전한 그 불확실성의 해소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우려를 씻어내면서 단기간 글로벌 경제의 조정 국면을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미중 간의 관세 협정의 일부 타결은 우리 한국 경제에도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가장 큰 소득이라면은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을 통해서 그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일시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우리가 단기간에 글로벌 경제의 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중 관계로 한 경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키를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거는 완전한 해소가 아니고 일시적인 거라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간에 있어서 AI나 반도체나 그다음에 희토류 이런 광물 중심의 문제는 아직 합의를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언제든지 불거질 경우에 미중 간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예기치 않은 그 위기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단기간의 기대감과 동시에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 조율에 많은 노력을 우리 정부가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한미 간 관세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비자 문제도 사실은 이제 해결 국면으로 갈 거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어느 정도 상황으로 지금 진척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 간의 비자 문제, 특히 그 근로자들의 합법적 입국하는 비자 문제는 사실 한미 간의 오래된 숙제였고요. 네. 그동안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조지아 사태를 통해서 그 문제가 외부로 드러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예상됐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외교부와 미 국무부 간의 워킹 그룹이 형성이 돼서 지금 내부적인 그 회의를 하고 조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 곧 돌파구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뉴스 보도를 해주셨는데 정말 그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비자 문제는 사실은 입법 문제입니다. 법을 만들어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건데 네. 과연 한국만을 위한 그 법을 이번에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좀 그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고요. 기존의 방법, 다시 말하면 이제 H1B라든가 E2 비자라든가 E1 비자와 같은 이런 비자의 쿼터를 우리 한국에게 더 문호 개방을 해준다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현재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지금 소개한 이런 몇 가지 비자들에 대해서 한국에게 문호를 개방해 주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나머지 우리 K비자라고 해서 우리 입법 비자를 만드는 것은 이것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입법 문제예요. 입법 문제일 경우에는 같은 공화당 내 또 공화 양당 간 의원들 간의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이 생깁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한국의 입법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양당 간에 또는 지역 간에 갈등이 생기면 법을 만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E4 비자, 즉 다시 말해 한국인들만한 특별한 비자를 만들었을 경우에
연방 정부 예산이 또 뒤따라야 돼요. 인력과 네. 조직이 없이는 법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지금 미국 정부가 돈이 없어서 셧다운 됐는데 또 다른 공무원의 증가를 통해서 예산을 증액하고 또 그런다면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사실 이런 문제는 쉽지 않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현재의 제도 안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몇 가지 종류의 비자 여기에 우리 한국 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쿼터를 많이 늘려주는 것 이게 네. 현재로서는 현실 가능한 제 방안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네. 아마 그런 쪽으로 정책이 설정이 돼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자, 이게 최근에 그 미국 관련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앞으로 한국과 미국 간의 그 진출과 무역 관계는 이전과는 좀 다르게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접근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계신데 네. 우리 이제 영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 우리가 한미 관계를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어프로치하는 게 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지 좀 네, 설명 좀 일단 이제 해주시죠. 우리 한미 관계는 이제 벌써 한미 동맹 관계가 올해로 72주년입니다. 72주년 된 사이에 한미 관계는 단순한 안보 관계를 떠나서 이제는 경제 안보, 네. 경제가 안보고 안보가 경제인 그러한 시대에 직면해 있고 그리고 한미 간의 기술 연대를 통한 기술 동맹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한국과 미국의 연계를 통해서 최첨단 기술 개발하고 글로벌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관계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 관계에는 이제 새로운 관계로 가야 되는데 특별히 이번에 조지아 사태를 통해서 과연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는 위기를 안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조성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조지아 문제는 투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투자를 위해서 들어간 근로자들의 비자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 리스크를 안고 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데 이 조지아 사태 문제를 가지고 혹시나 반미 감정을 조장하는 일이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우리 기업이 미국에 진출해야 되는 로드맵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잘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우리에게 네. 숙제를 주어진 거지 이것이 대미 투자의 리스크를 더 증가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네. 오히려 우리가 건국 이래 가장 많은 이제 돈을 앞으로 5년간에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것은 위기나 불평등이 아니라 오히려 국내에서 우리 제조업이 글로벌로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장애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이럴 때에 우리의 기술과 그리고 자본력을 가지고 미국에 들어가서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우리의 상품을 메이드 인 USA로 만들어서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라는 긍정의 관점을 갖는다면은 우리 기업들이 이 위기적 상황으로 느껴지는 현재의 환경을 오히려 도전과 기회로 삼으면서 정부와 민간 간의 리스크 관리와 기회의 창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면은 앞으로 대미 투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 뭐 제가 미국 전문가라고 말하기 부끄럽지만 그러나 총용사로서 공관장으로 3년간 한미 경제 관계를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업들은 대미 진출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그리고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은 우리 정부를 믿고 기업이 미국으로 들어갔을 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속보가 나왔는데요. 자,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 팩트 시트, 네, 대통령실 발인데요. 자, 안보 분야 일부 조정이 돼서 원자력 협정, 동맹 현대화 등 포함이 됐다. 자, 핵 추진 잠수함 내용이 이번 팩트 시트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미 팩트 시트. 미 유관부서 의견 수렴에 시간이 좀 소요가 됐다. 이번 주에 사실 발표한다 그랬는데 금요일이 되도록 이제 발표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거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결국 오늘 이제 최종 문구가 조율이 돼서 발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속보 내용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질문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보 나와서 속보 전해드렸고요. 자, 어찌됐건 미국 내에 한국이 지금 투자 작년 같은 경우도 1위국이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도 이제 자이반 타이반 한국이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될 텐데 현재 미국의
한국이 어떤 업종과 또 어떤 지역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지 또 좀 소개해 주시면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2024년 말 기준을 보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50개 중에서 약 15개 주에서 20개 주에 크고 작은 투자를 이루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캘리포니아, 뉴욕 중심에서 네. 최근 앞으로 바이든 정부 이후부터는 중남부와 동남부 남부 중심으로 많은 제조업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특히 이 가운데서 텍사스에만 해도 약 60조 원의 건국 이래 최대 규모가 지금 투자가 돼 있고 또 우리가 조지아 사태가 있었으면 조지아는 약 한 20조 정도의 그런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다른 지역은 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어느 지역으로 어떤 업종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짧은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현재 분명한 것은 미국이 리쇼어링과 니어쇼어링 정책을 통해 가지고 모든 제조업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그 전략을 추구하면서 현재 텍사스가 미국에서 제조업하기에 가장 좋은 스테이트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텍사스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도 텍사스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텍사스가 미국의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이끌고 있는 리딩 스테이트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 텍사스에는 모든 산업의 업종들이 다 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인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에너지 문제라든가 또 바이오 헬스라든가 이러한 3대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의 우주 개발 산업까지 포함하고 그리고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문제 그다음에 다양한 기계 소품과 그리고 부품 산업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텍사스에 다 들어와서 엄청난 제조업의 화랑시대를 맡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가 있는 조지아의 경우에는 이제 현대자동차 중심이죠. 가까운 엘라바마에는 이제 그 석유 연료 자동차고 그다음에 사바나에는 이제 전기차 중심인데 우리 기업들의 이제 자동차 부품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벤더 기업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데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거대한 땅이 지금 텍사스예요. 그래서 이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엄청난 이 자동차 산업의 부흥이 있기 때문에 토요타나 GM도 자동차 공장을 텍사스에 들어와 줬어요. 거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현대만 바라보고 들어가서 있을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라는 측면에서 테슬라와 토요타와 GM의 전기차 공장이 들어와서 가동되고 있는 텍사스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부품 소재 산업과 2차 전지 배터리 산업에 관심을 갖고 텍사스에 들어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삼성 반도체가 테일러 팹이 내년에 이제 정상 가동이 되면은 테슬라에서 무려 엄청난 제가 알기로는 20에서 25조 물량을 주문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2공장, 3공장을 계속 짓게 됩니다. 네. 현재 2공장, 3공장 계획은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벤더 기업들이 엄청나게 반도체 중심의 벤더 기업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이 반도체 기업에 따라서 IT와 AI 기업, 이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또 많이 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중소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은 본인의 업종이 어느 주에 어느 도시에 진출했을 경우에 연계 산업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철저한 분석을 하고 들어가야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느 기업이 있으니까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계 산업에 많은 연구를 해서 좋은 투자를 해나간다 그러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좀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많은 우리 한국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될 텐데요. 마침 이 시기에 또 용사님께서 관련해서 안내를 해주는 세미나 강연 준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제가 이제 텍사스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13일 날에는 국내 최초로 텍사스에 법인을 설립하는 거 그리고 인센티브 정책 그리고 우리 현재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통해서 현지에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지 그런 조건들에 관한 제가 정보를 처음 공개하고 12월 1일 날 월요일 날에는 국내 최초로 한 텍사스 경제 포럼 비전 네트워킹 행사를 합니다. 여기에는 텍사스 진출에 관심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와서 거기에서 네트워킹을 하고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과 오성산업바이오단지 그리고 여러 기업들에서 텍사스 진출에 관한 경험 보고와 그리고 우리 정부 관계 기관의 해외 기업 진출을 도와주는 정책 발표 등을 통해서 정보와 네트워킹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갖고 12월 1일 날 프라자 호텔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저희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이번 주 주요 경제 소식 그리고 분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재, 김주영 캐스터 그리고 K-미드사우스 넥서스의 정영호 대표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